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수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제55대 시카고 지역 한인 교역자회가 후원하고 그레이스 농구단이 주최하는 시카고 교역자 농구대회가 지난 10일 윌링 소재 그레이스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연방정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약 유통업자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기로 밝혔습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린 가운데 국제통화기금 IMF가 향후 물가가 잡히면 미국이 다시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초저금리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외교안보팀을 도감청한 내용을 포함한 극비 문건들이 100건 이상 온라인상에 유출된 사태에 대해 FBI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의 절반가량이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꿀 생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024년 대통령 선거 출마 문제와 관련해 나는 출마를 계획하고 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상 이 시각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55대 시카고 지역 한인 교역자회가 후원하고 그레이스 농구단이 주최하는 시카고 교역자 농구대회가 지난 10일 윌링 소재 그레이스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교역자회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로 시카고 지역 내 각 체육동호회와 협력해 체육대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고 이날은 농구 동호회를 중심으로 대회가 열렸습니다. 교역자회 체육부장 이학성 목사의 사회와 교역자회 총무 이성 목사의 기도, 그레이스 교회 담임인 원종훈 목사의 설교, 김성등 목사의 축도로 개회 예배를 드렸고 네개TV 출전해 리그전으로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원종훈 목사팀이 3전 3승으로 우승을 거뒀으며 김문식 목사팀은 2승 1패로 준우승, 김성득 목사팀은 1승 2패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이날 체육대회 게임 진행을 맡은 그레이스 농구동호회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그레이스 교회 실내체육관에서 농구 모임을 갖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스페인의 무종교인 숫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페레르 이 구아르디바 재단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무종교인이 2022년 인구의 39.3%에 이르렀으며 대유행이 시작되기 전인 2019년 27.5%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재단은 팬데믹이 스페인에서 세속화 과정을 과속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무종교인 숫자는 25세에서 34세 사이의 응답자 중 57.9%,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응답자 중 60.3%로 다시 증가해 젊은 스페인 국민 가운데는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연방정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약 유통업자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기로 밝혔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11일 배포한 불법 펜타닐 공급망 차단 노력 강화 관련 자료에서 마약 거래에 연방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마약 유통업자에 대한 제재 등 불법 금융 활동을 차단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부는 국제 파트너들과 함께 마약 거래 관련 불법 금융 및 자금 세탁 저지 노력에 대한 조율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린 가운데 국제통화기금 IMF가 향후 물가가 잡히면 미국이 다시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초저금리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난 10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IMF는 최신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미국을 비롯한 공업 국가들의 금리 수준과 관련해 인구 고령화와 생산성 증가세 둔화 등을 근거로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즉 물가 하락을 야기하지 않는 이른바 중립 금리 수준이 미국의 경우
향후 수십 년간 무난하게 1%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외교안보팀을 도감청한 내용을 포함한 극비 문건들이 100건 이상 온라인상에 유출된 사태에 대해 FBI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10년 전 정보 누설 사태 때와는 달리 40일밖에 안 된 최신 민감 정보들이 대거 유출됐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정보 수집 작전 등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평가 작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70년 된 동맹국 한국까지 대통령실의 외교안보팀을 도감청한 극비 브리핑 문건들이 한 달 이상 온라인상에서 떠도는 사태가 터지자 미국 정부가 당혹해하고 이른바 데미지 컨트롤 피해 최소화에 나섰습니다. 미국 정부는 첫째, 미 합참에서 보고된 기밀 브리핑 문건들이 어떻게 100건 이상 유출됐는지 경위와 유출 소스를 색출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미국의 절반가량이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꿀 생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1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와 에너지정책연구소가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7%가 다음에 자동차를 구입할 때 전기차를 구매할 가능성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전기차 구매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응답은 19%,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22%로 응답자의 41%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향후 전기차 구매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미국인 10명 중 4명꼴인 셈입니다. 전기차를 선호하지 않는 요인으로 응답자 10명 중 6명은 비싼 가격을 선정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024년 대통령 선거 출마 문제와 관련해 나는 출마를 계획하고 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부활절 행사에서 진행한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그러나 아직 그것을 발표할 준비는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 지난 2월 아프리카 순방 중 도대체 몇 번이나 더 말해야 재선 의사를 믿겠느냐며 사실상 출마 선언 시기와 장소를 정하는 일만 남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애초 올해 연초에 출마를 선언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바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수요일인 오늘 하루 종일 맑고 화창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78도, 밤 최저 기온 55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CBS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KCBS 뉴스 유정임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